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결혼 10년 차 제임스. 오, 남편, 사랑한 남편. 요리하는 남자. 그가 이렇듯 정성을 다하는 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 캐롤 때문인데 캐롤. 요즘 들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계속되더니 가벼운 감기 증세까지 보이며 결국 자리에 눕고만 캐롤. 야, 감기구나. 그런 아내를 위해 그녀가 평소 즐겨 먹는 해산물을 듬뿍 넣고 스프를 끓인 것. 요리 잘하나 봐요. 좋다. 좋네요. 요리 잘하는 남자. 그리고 나서 캐롤에게 먹이기 위해 직접 방으로 가져가는데 Hey, Carol. How are you feeling? Are you all right? 캐롤이 살 빼야겠어요. Yeah. But nowadays I feel so sleepy. I don't know why. Well, let's eat for now. I've made your favorite, seafood soup. Wow, thanks. I like seafood soup. 그런데 막 한 입 먹으려는 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캐롤. 갑자기 왜 그러죠? Are you nauseous? 임신하셨나요? 그건 아니겠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Or maybe pregnant? 임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사람은 곧장 병원을 찾았고 Well, congratulations. 맞네요. Really? 지난 1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임신이라는 진단을 갖게 되는데 Well, Carol, the baby, both are alright now. But, Carol, you're weak. So, don't do anything hard. Just relax. Alright? Okay.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뻐하는 두 사람. 결혼을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겠네요. 그 후 제임스는 어렵게 임신한 아내 캐롤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가 하면 자상한 남편답게 태교도 함께하며 각별히 신경을 썼고 원래 그거 나온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할 때는 수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뱃속 아기에게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장을 보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과 미끄러우면 통화하며 조심해야 집으로 돌아가던 캐롤. 핸드폰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데 캐롤이 골목길을 막 돌아서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던 자동차 한 대. 아까 봤지요, 우리가.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에 단숨에 병원으로 뛰어온 제임스. Doc, what about Carol? Congratulations. A newborn princess. What? She delivered right after she got here. They were so close to having an accident. But, luckily, she didn't get hit by a car. She's just frightened, that's all. Thanks. Thanks, Doc. You okay? 천만다행으로 캐롤과 뱃속의 아기는 둘 다 무사했고 캐롤은 예쁜 딸 에이미를 무사히 순산했습니다. 에이미.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퇴원 후에도 에이미는 별 탈 없이 잘 자라주었지만 제임스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아기를 돌보느라 피곤한 캐롤. Amy, Daddy's here. Honey, you're home. Would you please take care of Amy? Certainly. You must be tired. You've been taking care of Amy all day alone. Oh my gosh. You have blisters on your lips. Honey, I'll take my childcare leave next week, so just hang on a bit more, okay? You really would do that? Wow. Thank you. Yeah. Now, you must be tired, so you go sleep, and I'll take care of her from here on out. Thank you, honey. Amy, mommy loves you. I'll go sleep first. Good night. Just for Sleep tonight. tight. 행복해 보입니다. 고된 육아 때문인지 캐롤이 지쳐 보이긴 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방학을 맞아 에이미를 보기 위해 놀러온 제임스의 조카. How are you doing, Uncle James? Hey, what's up? Amy? This is Eric. Oh, so cute. 어린 동생이 신기한 듯 잠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만져보는데 If you want to carry her, wash your hands first, okay? 삼촌 충고에 손을 씻고 돌아온 에릭. 하지만 오빠의 과도한 관심이 귀찮았는지 에이미는 자꾸 칭얼댔고 바로 그날 밤 잠에서 깨 울기 시작하는 에이미. 어휴. 설마요? 딸 울음소리에 눈을 뜬 제임스가 먼저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에이미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고 결국 엄마의 등장으로 겨우 진정되는가 싶더니 읽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하는 에이미. 별 탈 없이 잘 자고 있던 에이미가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자 걱정된 캐롤이 에이미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데 왜 이럴까요? 여기저기 퍼져있는 붉은 반점. 제임스와 캐롤은 에이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하지만 결국 뭘 잘못했는데 애가 갑자기 애가 왜 죽었지? 에이미는 그만 폐혈증으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인 에이미가 폐혈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하게 된 것은 부모가 무시무능한 어떤 부주의한 행동 때문인데 그렇다면 에이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모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부모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근데 폐혈증이 정확히 뭐죠? 폐혈증이 이제 혈액이 이렇게 예, 뭐 그 합병 세균에 증상이 여러 가지가 생겨서 합병증이요? 갓 태어난 애가 무슨 합병증이 있어요? 혈액으로 일단 저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폐혈증의 정의만 먼저 한번. 예, 폐혈증은 그야말로 피가 부패한다 이런 뜻인데요. 혈액 속에 균, 미생물, 몸에 나쁜 작용을 하는 균들이 떠서 다니는 상태를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조카 있잖아요. 조카이가 조카 녀석이 대충 손 씻은 거. 여기요. 간 보시지 마시고요. 나가서. 첫 번째 주자. 항상 이렇게 처음은 저 같은데. 조카가 맞아. 조카가 좀 불량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애가 감자칩을 이렇게 먹는데 그 염분이 묻어있는 그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자꾸 만지더라고요.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염분이. 동생 얼굴에 딱 같죠? 예, 얼굴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진 생각인데 귀엽다고 이렇게 만져준 게 아니라 손에 묻은 소금을 얼굴에 닦은 거예요. 애 얼굴에, 갓난아기 얼굴에 정신머리 없는 놈은. 제정신이 네가? 야, 이 조카야. 아유, 이런 조카 진짜. 야, 이 조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조카가 좀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조카의 손에 염분이 묻은 채로 아이의 얼굴을 만졌다. 호흡기 계통으로. 끼답이었을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어. 하나, 둘, 셋. 과연 세 개. 잘 나왔어. 지나가. 좋다. 황현희 씨가 정확히 잘 집었는데 잘 안 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죠? 조카가 손이 시커매요. 거기에 세균이 있는데 손 씻었죠? 손 씻었는데 얘가 이거를 자기
바지에다가 쓱 닦았어 또 여기다가. 아,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옷에는 세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저 앞서서 벌써 봤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프탈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쓱 닦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애한테 하면은 똑같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깨끗한 걸로 안 닦았다가. 부모의 결정적인 실수는 조카 손을 아기에게 댄 거다. 자, 한 번에 갑니다. 네. 칠하기 좋은 얼굴이야. 야, 분명. 네. 하나, 둘, 셋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일단 그 에이미가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사망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렇다면 언제 폐혈증이 생겼을까요? 임신 기간? 봐요. 바로 그 10개월의 임신 기간 중에. 그 실수는 엄마가 해박 K 사람이? 아마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첫 장면이 뭐였습니까? 요리 해산물. 감기야. 해산물 숲이에요. 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예.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 잠시 후에 뵐게요. 이럴 줄 아셨겠지만 그때 정확하게 그 대사를 들어보시면 평소에 씨푸드 해산물 숲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남편이 그런 거죠. 꾸준하게 먹었던 거죠. 그 캐롤이 상당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해산물 덩어리거든요. 항상 그 제대로 익힌 해산물을 먹으면 다행인데 이 식성이 좋다 보니까 덜 익은 거만 먹고 해산물 그거 보십시오. 새우나 이 조개 덜 익혀서 먹으면 뭔 균이냐 그게 베리오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엄청 익히던데. 해산물 익히지 않은 해산물들을 평소에 많이 먹은 엄마의 실수 때문에 스프 할 정도면 엄청 끓여야 돼. 초밥도 먹을 우리나라 죽 아니에요, 죽. 아니, 있잖아, 회. 칼팔 그냥.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제가 들어봐도 해산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철 씨가 도와주니까 영 믿음이 안 가요. 제가 맞히면 나머지 두 분 칠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예. 하나, 둘, 셋. 올려 한 바퀴. 느낌 좋아요. 블랙 될거 아니야? 선생님 뭐좀 힌트 좀 주세요. 그래도 두 분 다 칠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멋진 선생님이에요. 그 아마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들이대는 사람이 참 항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이대는 사람이요. 들이대는 거 힌트다. 그래, 조카야, 조카. 들이대는 거. 야, 나 또 여기서 이걸.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이 카메라 감독님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 연예인들한테 제가 이게 흥분하고 말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분 안 하고 막 말하다 보면은 이 침이 말도 못하게 렌즈에 튄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제가 뭐 시트콤 할 때도 저랑 이 늘 투샷이 걸린 사람들 여기 막 흥건해갖고 이게 뭐냐 더럽다 난 로얄젤이다 받아 먹어라 뭐 굉장히 옥시각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조카가 굉장히 깨끗하게 손을 씻었지만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자 먹지 뭐 먹지 그리고 이 친구는 다 컸지만 면역이 굉장히 약한 아이잖아요. 너무 귀여워 큐트 소 큐트 뭐 베리 뭐 어우 야 I love you I need you 이거 하다 보면은 막 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들어가거든요. 아이는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옹알이 하다가 여기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뻐하는 조카가 흥분해서 이뻐할 때 그리고 그 옆에서 하지마 말리던 아빠의 침 조카의 침 엄마 I love you 침 하루에도 몇 가지의 침들이 그냥 막 들어간 거야 그냥 막 들어간 거야. 침 때문에 그러면 애들한테 뽀뽀도 못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볼에다 이렇게 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튀거든요. 어디로 줄지도 몰라 뭐 귓구멍 콧구멍 뭐 다 들어가요. 뭐 이거 정답은 침. 근데 노홍철 씨가 평소에도 말씀하실 때 침이 많이 튀어서 많이 튀죠. 휴대전화를 방수를 쓰시더라고요. 아 냄새 많이 나요. 네 인정해요. 노홍철 씨 왔다 가면 그 앞에 카메라 일주일간 소독해요. 정확하네요. 안경 닦는 안 되더라고. 침. 과연 맞다. 나는 이거 맞다. 까봤다. 교수님 뭐 어떻게 좀 하나만 더 줘보시죠. 자, 유심히 보신 분은 그 에이미의 엄마가 약간 얼굴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었고 애정 표현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알았어. 야
알았어. 그거 한 번 더 해보시죠.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니 한 번 더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 4번은 더 할 수 있어요. 4번은 얼굴이 커갖고 네 번 하셨어요. 그럼 한번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가서 맞추면은 한석준 씨가 무조건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대신해 주는 거야. 자, 그래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죠?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캐롤이 에이미를 키우다가 입이 그죠? 뭐가 좀 났잖아요. 그죠? 피곤해서 풀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헤르페스입니다. 물집. 피곤해서 생기는 헤르페스가 있는데 헤르페스는 말이죠. 예, 피 속으로 해가지고 감염이 돼요. 정확히 폐혈증의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엄마의 뽀뽀했구나. 그 균이 들어갔어요. 그럴듯하다. 야, 근데 친한 게 안타깝습니다. 얘기는 그럴듯한데 이 성형훈 교수님의 반응이 영 안 좋았어요. 반응이 안 좋습니까? 정확히 맞췄을 때 저는 반응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맞춰서 한석준 아나운서 시끄럽게 해놓을 거예요. 이쪽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야, 사랑이 달라고요. 맞았어? 우리 박사님 고개를 저으신 건 헤르페스라는 용어 때문에 너무 그런 전문 거고. 용어를 써서 예. 놀라셨는 모양이에요. 맞나요? 절대 맞추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 헤르페스란 단어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게 약간 충격을. 그렇죠? 아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천재였던 이럴 거야. 수가. 이럴 수가. 바보가 아니었던 거야. 오, 이거 안단 말이야, 저 형이. 저 헤르페스란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정답 한번 보시죠. 뭘 봐요 이 사람아? 저 아치레는 줄. 교수님 그때 아, 참 이거 알고 칠할 때가 참 그래요. 예. 아, 참. 쾌겁니다. 아 예. 한국에 친하게 하는 또. 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You're pregnant. 결혼 10년 만에 간절히 바라던 임신 사실을 알고 더없이 행복했던 캐롤과 제임스. 어렵게 임신한 아내 캐롤을 위해 남편 제임스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고, 남편의 정성스런 보살핌과 꾸준한 태교 덕분에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드디어 10달 후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지만 얼마 후 폐혈증에 걸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과연 갓난아이 네이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산하고 난 며칠 후 어쩐 일인지 입 주변에 좁쌀만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한 캐롤. 와, 되게 작은 것도 그래요? 출산으로 인해 기력이 소진된 데다가 아기를 돌보느라 며칠째 밤잠을 설쳐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캐롤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사실 이 물집은 단순한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캐롤이 감염된 바이러스성 질환인 헤르페스, 즉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평소 캐롤의 몸속에 잠복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신체 기능이 저하되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증상이 나타났던 것. 하지만 전에 한 번도 이런 증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 없었던 캐롤은 물집이 있는 채로 딸 에이미에게 뽀뽀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물집을 만지던 손으로 그대로 에이미를 만져 손에 묻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에이미의 입을 통해 전염되고 말았던 것.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순식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에이미의 경우 간과 뇌까지 퍼져 폐혈증으로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에이미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헤르페스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뉘며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질 때 입 안이나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주로 1형에 의한 감염 증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에 한번 감염되면 평생 동안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며 평소에는 잠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면역력이 강하거나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보균자이더라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자외선에 노출된 경우 혹은 감기 등에 걸려 면역력이 낮아지면 세포 속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입 안이나 입 주변이 가렵고 따끔거리며 물집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 눈으로 퍼져 실명을 일으키거나 뇌까지 침범해 뇌염 혹은 뇌수막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어린아이의 경우 헤르페스에 감염되면 무려 60%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가 헤르페스를 앓고 있던 엄마의 신체 접촉에 의해 감염돼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르페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르페스는 신체 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만약 주위에 헤르페스로 인해 물집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며 환자와 피부 등이 닿는 물건, 즉 칫솔이나 비누, 수건 등은 물론 돌려 마시는 술잔이나 컵으로도 전염될 수 있으니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본인에게 헤르페스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이나 연고 등의 형태로 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무엇보다 보균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보균자라 하더라도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생아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2주 내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눈이나 피부, 점막 등의 이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 또는 뇌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아기를 만지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하고 키스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기가 물집이 생긴 부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상이 헤르페스에 의한 것인 줄 꿈에도 몰랐던 캐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딸아이에게 사랑이 담긴 애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다가 결국 영영 딸아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당신의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을 퍼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랑 표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네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한 번 감염되면 뭐 평생 치료는 안 된다, 보균자로 살아야 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유전도 됩니까? 근데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유전 질환은 아니니까 일단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본 대로 물집이 있거나 진물이 흐를 때 접촉 감염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났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